Je me baladais sur l'avenue. 자, 질문 들어온 거요. 묘지공원 토지보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2019 17183이 이번 보상토지 지자체 문의에서 보상 여부와 토지주소 및 재단법인의 용인공원에서 토지 보상할 계획이란 답변을 받고 재단법인 용인공원에 문의해서 물어보니까 전혀 보상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 용인 도시계획설에 대한 얘기로 공원이 나오고 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오고 아래 토지주소 일부 나오고 그래서 지목이 임야잖아요. 임야인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묘지공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묘지공원에 대한 얘기로 여기 있는 요 땅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2,800인데 받으려다가 안 받았는데 9월 25일 날 물어보니까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았어요. 자기도.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는 여기 있는 데서 보상한다는데 거기서 보상 계획이 없다니까. 받으면 묘자리가 있는 공원인데 그거를 받으면 어떡하냐 해서 안 받았는데 이게 1억 4천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물건 당황하지 않기 위해 궁금증 질문을 합니다. 재단법인에서 보상할 계획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상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2019 2783이 물건에는 앞전 소유자가 묘지를 이미 설치해서 안정화시켜준 소용 상태라고 합니다. 공원묘지 직원과 통화상으로 소유자가 공원묘지로 사용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도시객설 보상에서 묘지가 있다고 해서 묘지 필지만큼 보상 금액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경매물건 필지는 묘지공원도의 묘지 부분은 보상 금액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요게 9월 30일 날 질문을 했어요. 9월 25일 날 낙찰은 이미 됐었고 그리고 이 누가 낙찰됐는지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물건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경기시 용인시 처인구 모연업 초불이 1억 2,800인데 재단법인 용인공원에서 1억 4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타이틀 묘지공원 잘못 물어보면 진짜 물린다. 무슨 이해되세요? 지금 이 제목을 보고 이 내용을 보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굉장히 순수한 영혼을 가진 거죠. 그 마인드를 죽을 때까지 보존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영혼으로 바뀔 겁니다. 자, 지금 이 질문한 분도 이 얘기를 제가 스토리를 전개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잠깐 여기를 봐주세요. 임야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묘지공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묘지공원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니까 재단법인 어디에서 요게 진행을 하는데 이겁니다. 원래 입구가 이렇게 있어서 도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묘지공원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묘지공원은 도시계획설이에요. 사람이 도시라는 특강시군들이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시키면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그들이 써야 되는 시설이 필요하죠. 그럼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으면 길가락에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갖다 묻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묘지라는 시설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이다?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다?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묘지를 개인 영역에 두는 게 아니라 도시가 계획으로 개발되면 필요한 시설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묘지공원을 만들면 이런 도시계획서는 운영자가 지자체가 될 수도 있지만 민간 운영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공원을 관리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얘네들이 묻다 자리가 없다면 다시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서는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도시관리계획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평단한 데다 묘를 더 만들자. 도시계획설로 묘지공원이 지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재단법인은 여기를 뭐요?
수용권을 발동해서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원래 묘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다가 요 땅 주인이 묘를 일부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묘가 몇 평이냐면 421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421평에다가 묘를 이렇게 자기가 부모님 걸 썼는데 이제 재단법인은 여기에 대한 땅들을 수용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타 부지는 어찌된 난 조사는 해봐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 부지를 갖고 얘기할게요. 여기는 일단은 재단법인 이쪽에서 수용을 하든 매입을 하든 해야 돼요. 수용 직전에 협의해서 협의 매입이 되던 얘가 끝까지 거절하면 수용권을 발동해서 강제 수용하고 보상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보상금이 얼마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보상금을 주게 될 때 묘가 있는 자리가 수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묘가 없는 걸로 보상을 해요. 경매 감정은 묘가 있으면 제한을 받는 걸로 감정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감정인데 보상금은 플러스가 될 거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묘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두 개에 대해서 원래대로 한다면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이장을 해야 돼요. 이장.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낙찰받게 되면 이장 특약 없이 됐으니까 우리는 뭐가 생겨요? 분묘기지권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선생님 분묘기지권이 뭐예요? 내가 지금 갑자기 막혀요. 동의 없이 묘를 묻었거나 점유 시효취득이 있거나 하여튼 뭐 분묘기지권 일반 돈 얘기는 빼요. 그러니까 매매할 때 이장 특약 없이 매매됐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돼요. 그럼 이게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여기는 내가 다른 데는 내가 쓰지만 여기는 못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 물건은 수용으로 본다면 내가 이거 걱정 없어. 나는 쟤들이 수용해서 보상해 주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받으면 되는 거고 여기 이장하는 건 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펙트한 거죠. 그리고 쟤네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삼자가 받았을 때 보상금도 많이 줘야 되지만 어때요? 여기에 대한 이장도 자기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뭔지 이해되죠? 근데 그 수용도 해서 이장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받게 되면 자기들은 여기에 대한 거는 잘 생각해 볼게요. 저기가 대략 400평이라면 묘 두 개라면 대략 몇 평 차지할까요? 묘 두 개가 10평? 15평? 10여 평 할 거잖아요. 그럼 쟤네는 굳이 이거를 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용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너희네 부모 여기다 모셔라. 왜? 모시면 자기들은 관리비를 받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저물권에 대해서 여기에 질문하신 분이 닉네임으로 나오니까 뭐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긴 되겠지만 어디 갔어? 묘지공원 보상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란 이름은 내가 여기서 얼른 내려서 못 보셨겠고 본명이 아니니까 이거는 용인시에 전하니까 수용한다고 한 게 맞고 여기 있는 재단법인 용인공원에다 전하니까 수용 안 한다고 한 건 그래야지 낙찰을 안 받으니까 낙찰 못 받게 하려고 자기들이 액션 취한 거고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1억 4천에 샀다는 얘기는 보상가는 1억 4천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거기에 보상해주고 그런 것까지 복잡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안 물어봤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할 때 민간이 사업 시행자가 할 때는 거기 함부로 물어보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이 수업을 듣는 분 중에서 수용보상편이나 도시시설 공법경매사관은 도시시설편에서 민간이 할 땐 이런 조건이 있다 할 때 그 수업 들은 분들은 이런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이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한 1억 4, 5천에 받아놓고 지금 명절 때 둘 다 아주 기분 좋게 조상님들 절하고 그랬을 텐데 몇 자리에다. 이제 묘문 보면 짜증나 이제. 이거 생각나니까. 그래서 예석 가게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았어요. 안 물어봤어야 돼요. 거기다 물어본 건 나 받으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놀래갖고 액션 취하고 화들짝 낙찰받은 거야. 이건 수용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이분의 질문에서 요 뒤에 보면 공업묘지 지금과 통화상으로 소유주가 공업묘지를 사용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협상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뭔지 이해되시죠? 협상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얼마 받기로 사인한 것 같은데 여기에 채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금 줄 것보다 많으니까 진행을 못하다 경매 나오니까 자기들이 그냥 받아버리고 처리한 거죠. 이거는 아까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조사할 때 우리가 이거 예전에 뭐 대학교 부지 한번 낙찰받을 때 거기다 물어봤다 놓친 거 저쪽에 있는 안성에 있는 그 물류단지 농협에 물어봤다 놓친 그런 것들 얘기했었잖아요. 민간 쪽은 이런 쪽에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면 물어봤을 때 걔들은 경매 나온 걸 낙찰받으면 안 돼요. 국가나 지자체는 자기들이 수용할 땅인데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그런 경매를 낙찰하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문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알아도 못 받지만 얘네들은 몰랐는데 그 경매 나왔어?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가 받자. 알려주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잘못 물어보면 진짜 물린다. 이해되시죠? 모르시는 분은 이따 화장실 가서 자기 팔등을 콱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자, 내용 여기까지. 촬영 마치겠습니다.